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엠로 최근 공시를 살펴보고요. 무상증자를 공시했기 때문에 권리락 일정 등 살펴보고 최근 재무제표 3분기죠. 분석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엠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2년 1월 14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8일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전날 17일이 권리락일이 되고요. 그 전날 14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결제일이 D+2 영업일 기준이니까요.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무상증자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 하루 전날, 즉 14일 오후 6시를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7일 엠로 권리락일이죠. 그때는 이제 기준주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또한 17일부터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 받습니다. 일부만 매도하셔도 상관없고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 받습니다. 기준은 권리락 14일이요. 권리락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무상증자 자격은 갖춰진 것입니다. 권리락일부터는 주가가 기준주가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보유하신 계좌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수만큼 주가가 하락되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공짜는 아닙니다. 가격이 갑자기 조정되었으니까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를 권리락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착시와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사실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죠. 주가는 반영이 됐지만 주식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권리락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요.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이 무상증자가 대표적인데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 계정에 있는 항목상 변경의 이벤트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상증자가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단순 접근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무상증자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베타 값을 갖고 엣지 있는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권리락 당일 기준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업의 이제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플러스 1을 하신 후 권리부 종가에 나누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수가 많은 기업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게 된 경우 다소 틀린 결과치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인은 자기 주식수는 보통 증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기준주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다면 단순하게 간단 방식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권리락 전일 종가죠.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데 1월 14일 종가가 5만원으로 마감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기업의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1주죠. 1 플러스 1, 2 따라서 5만원 나누기 2는 2만 5천원입니다. 기준주가는 2만 5천원이 되어서 거래가 재개되는 겁니다.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를 한다. 수익률 계산은 어렵지 않죠. 사실상 100% 무상증자, 1 플러스 1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수에 대한 수익률을 합산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무중히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수익률 계산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엑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영상에는 일정 등 이런 간단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식은 2월 9일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죠. 2월 9일 00시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을 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받는 주식이라서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오고요. 수익률 개념이 없습니다.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1 플러스 1 주식의 경우에는 무중의 경우에는 단수주가 발생하지 않죠. 또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가운데 새로 받게 되는 주식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주가는 의미가 없죠. 신주 상장일 전날 종가가 되는데 사실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이고 주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엠로 21년 3분기 재무제표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이제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 3분기 매출액은 326억 원 기록했는데요. YOY 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억 원 기록했고 YOY 8% 증가, 당기순이익도 36억 원, YOY 10%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금흐름 보시게 되면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났죠. 적자 12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40억 원 가깝게 흑자를 기록했던 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부정적인 부정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본의 변동 내역에서 전분기 대비 크게 지출된 부분이 퇴직급의 지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57억 원 정도의 규모로 가장 큰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자산 보시게 되면 20년 결산 대비 21년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려 106억 원 273% 증가하여 14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기업은 사실 유상증자로 11억 원 현금이 늘었고 자사주 처분으로 221억 원 확보를 했는데요. 엠노는 21년 8월 13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온 것인데요. 자금이 11억 원 많이 적죠. 이 원인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사주, 자기 주식의 처분에 해당되는 221억 원이 사실상 공모 자금이라 공모 후 상장으로 인한 자금 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따라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인해서 상장한 신주 상장은 얼마 되지 않죠. 5만 주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상장 주선 회사였죠. 주선 회사의 인수분 일부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로의 자본 항목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78억 원 이렇게 7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본 잉여금이 265억 원. 이 안에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겠죠. 이번 무중을 하면서 이 재원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자본금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자본잉여금 항목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68억 원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은 이 지금 자본금이 이번에 새롭게 발생하는 신주 542만 6,060주 곱하기 500원이죠. 액면가가 27억 원 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54억 원으로 이렇게 잡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호예수 해제 물량 체크해 봐야겠죠. 최근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에 따라서 해제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게 단기적 주가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면요. 상장 후 유통하는 물량이 약 56% 상당히 많았습니다. 300만 주 정도 됐었고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유통 가능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코넥스 상장이기 때문에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상장 후 유통하는 물량이 많죠. 여기서 이제 유통 가능 실질 물량은 기관들의 확약 기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확약 기간을 살펴보고 보호예수 해제 물량을 확인해 보면 8월 13일 상장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22년 2월 13일 7,199주 플러스 5806주 아까 상장 주관사의 필수 인수분이 있었죠. 합산하면 58,005주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전이고요. 보호예수 기간 중 무상증자를 단행할 경우에 무중으로 늘어나는 주식 수도 보호예수가 적용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희석 주식 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발행 주식 수는 542만 6,060주고요. 이번 무상증자는 무선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보시게 되면 무중 후에는 1,085만 2,120주가 되고요. 거기에 기업은 희석 가능한 CBBW 전환사채 신주유수권 부사채가 없습니다. 기업은 종류주 RCPS, CPS도 없고요. 스톡 옵션은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확인해야 될 22년 3월 26일부터 행사 가능한 주식수 18만 주가 있고요. 무중 전입니다. 1+1 무상증자니까 36만 주로 반영될 것이고요. 24년 10월 29일부터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가 일부 있습니다. 뭐 새롭게 공시된 부분도 있지만 뭐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9일을 제외한 희석가는 주식수를 살펴보면 1085만 2120주 플러스 36만 주 1121만 2120주가 되고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요. 22년 컨센서스 당기 순이익을 93억 원으로 봤습니다. 지난 종가가 41,850원이니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42,000원이라고 가늠하고 무상증자 후 21,000원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계산을 하여 기업의 이제 PER을 살펴보면요. 기업의 이제 주식수 곱하기 21,000원 하면 2,354억 원 시총입니다. 22년 93억 원 순이익으로 볼 때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은 25배, 25배가 됩니다. 공모를 하면서 엠노 주식 평가를 위해서 유사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총 4개의 기업이 있었는데요. 핸디소프트, 웹캐시, 영림원소프트웹, 랩, 더존 비지원 이렇게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웹캐시 뭐 12개월 포워드 PER 보시게 되면 20배 받고 있고요. 더존 비지원은 32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엠로이 기업은 PER 25배를 받았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P&H 테크 기업의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 중에 보시게 되면 이 엑셀 자료 보시게 되면 최근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 중에 비슷한 시총 규모의 코스닥 기업 100%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을 선별했고요. 무증 발표 후 오히려 뭐 3, 4거래일 동안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엔 권리락 효과 상당히 톡톡히 났는데요. 9% 상승 마감했죠. 뭐 물론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이렇게 기업의 개별 모멘텀이 주가 상승 여력에 더 강하게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시 후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 나타나는 비율 보시고 특히 이제 권리락 효과에 있어서 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살펴봤을 때 기업의 이제 시총이라든지 뭐 주식수, 무상증자 비율로 봤을 경우 유사한 기업들의 모습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P&H 테크 같은 경우 지금 공시에서는 별로 큰 흐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죠. 뭐 그러다가 이제 권리락 효과에서 9%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조이시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나타났지만 뭐 끝까지 여기 무상증자 비율이 많지는 않았죠. 나노브릭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공시 때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무중 때는 권리락 효과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RF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시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뭐 공시 다음 날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올랐었죠. 공시 마감 후 이렇게 공표를 한 경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 다음 날까지도 살펴보는 게 뭐 유의미합니다. 대신 이제 권리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었죠. CNT 수성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무중 비율이 높았고요. 딥노이스 같은 건 100%였죠. 지금 공시로 인한 효과는 없었고 권리락 효과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 비슷한 수준이고요. 주식수도 비슷한 수준이고 크게 이제 무중에 있어서 뭐 매력적인 플레이를 보이지 않은 기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엠로 무상증자 일정과 기업의 최근 공시 내용 전환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